2006년 5월 서울 암사동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당시 30세였던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A씨. 2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말아달라 반대를 하자 결국 여자친구는 이별 통보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범인은 수시로 이메일 등을 보내며 협박, 스토킹을 해왔고 집에 이따금씩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범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일을 보냈고 얼마 후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미리 준비해뒀던 범행 도구, 테이프, 칼 등을 구입하고 서울 암사동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칼을 들고 뒤쫓아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범인과 다투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전신 골절, 중상을 입고 그 사이 범인은 숨어있던 딸과 엄마를 찾아내 전 여자친구를 19차례 그리고 어머니를 18차례 도합 37차례를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있었던 암사동 모녀살인 사건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범인의 외삼촌이 당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이재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즉 범행 과정에서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버립니다. 끝없는 스토킹과 협박,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 도구의 구입, 이런 모든 정황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을 노리고 변호에 임했다는 뜻이죠. 물론 본인은 이렇게 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한다는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라는 글을 남기지만 말이죠. 본인은 조카를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으로 변호를 해놓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개돼지 취급을 하는 듯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를 한다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어쨌든 해당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묻히는 듯 했으나 2021년 이재명이 대선 준비를 할 때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일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방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건의 과정, 정도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흉악범죄인지 인지는 하셨죠. 근데 이재명은 한낱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 취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기에 이릅니다. 눈앞에서 딸과 부인이 잔인하게 도륙을 당했는데 그 범인의 변호를 맡은 강력 대권 주자 이재명이 세상이 무너진 나의 이 사건을 한낱 데이트 폭력이라 얘기를 하니 눈이 돌죠. 안 돌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그래서 유가족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1심의 결과가 2023년 1월에 나왔었죠. 이재명 승소, 유가족 패소. 법원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특성에 기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고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용어로 보인다. 이재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 표현을 했는데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를 보면 조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 왜곡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당연히 유족은 항소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리고 2심의 결과, 즉 항소심의 결과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고 패소, 이재명의 승소. 2심도 1심과 똑같은 이유. 이재명의 저 단어, 데이트 폭력.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다소 이해를 하기 힘든 판결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주장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커플이 싸우다가 손찌검을 했다거나 아니면 스토킹을 했다라거나 보통 이렇게 비교적 약한 범죄 혐의를 떠올리잖아요. 어느 누가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집에 쳐들어가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칼부림을 하고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전신 골절을 입히고 숨어있는 여자친구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도합 30차례가 넘게 찔러 살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에 찾아가서 온 가족을 도륙했는데 이걸 데이트 폭력 정도로 치부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판결한 사법부가 당최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뭔가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 약간 약해 보이는 듯한 죄명으로 둔갑을 시켜도 뜻만 상통한다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겠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거잖아요. 판결을 내린 법관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법관은 과연 내 가족이 도륙당한 사건을 단순 데이트 폭력 정도의 단어로 치부하는 것을 가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재명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던데 30번을 넘게 찔렀는데 이게 어떻게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로 치부가 될 수 있는지.
당연히 은폐 축소를 하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워딩을 저렇게 순하게 쓴 거 정상인이면 보통이면 다들 알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써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게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 워딩을 보고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이재명이 그걸 노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재판부는 봤던 건지.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애초에 데이트 폭력, 이중 폭력이란 단어는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살인까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구타, 가혹행위, 신체에 가하는 조금의 물리력 이 정도 수준으로 인지를 하지 사람을 30방을 넘게 찔러서 살해한 행위로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범주가 아니잖아 지금. 근데 저렇게 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려버리니 우리 국민들 고개가 갸우뚱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살인은 폭력의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은 살인이지 어째서 데이트 폭력이란 워딩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 범죄 혐의, 흉악 범죄가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할 만큼의 범죄 안쪽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십니까? 살인과 폭력 정도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